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자, 48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것들 1번. 1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일단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입니다.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딴 데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회사로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외 파견을 그 회사에서 보내준 거죠. 회사에서 비용 들여서 파견 보내드렸으니까 해외 파견 가서 배워온 것들을 우리 회사로 돌아와서 써먹어 달라는 거지. 뭔 계약인지 아시겠죠? 근데 네가 우리 배신 때리고 네가 딴 데로 가면은 우리 파견 보내줬던 비용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회적으로 타당합니다. 반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 소극적 은닉입니다. 비자금 임치 사건. 자,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을 만들었다.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조성한 거.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비자금을 조성한 건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자금을 은닉했던 것에 관해서 다퉜습니다. 은행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임치. 이건 반사회야, 반사회 아니야? 이건 반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회가 아니다. 은닉한 거는. 자,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갑니다. 8번.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했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다운 계약이라 그래요. 다운 계약서 쓰신 거예요. 다운 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죠. 근데 많이들 써요, 사실. 사실 많이들 써요. 근데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은 사회 질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뭐랑 관련 없다고요? 사회 질서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다운 계약서 쓰신 거 있죠? 다운 계약서. 자, 다운 계약서.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유효. 물론 이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니까 관련법에 따라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라는 거예요. 다운으로 써도 유효. 근데 다운 계약서 써도 안 걸려요. 그죠?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쓰세요.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 쓰실 때는 그 다운으로 썼을 때 그 초과되는 금액 있죠?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죠? 현금으로 줘야지, 현금으로. 이체하면 돼, 안 돼? 그럼 바보짓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금으로. 그리고 영수증 남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영수증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뭐 증거 남기면 안 돼요. 딱 현금으로 딱 주고 증거자료 다 지우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되면 저쪽에서 잘못됐을 때 다운 안 썼다고 해야 되는 거죠.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운 계약 쓸 때는. 그죠? 예. 마치 써본 사람 같이 얘기하지만 안 써봤습니다, 저는요. 그냥 그걸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현장을 이렇게. 현금답을 주고 이렇게 받는 거 봤거든요. 자, 유효입니다, 유효. 다운 계약서. 자, 따라서 이거는 반사회적이야, 반사회 아니야?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우리 봤었던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했을 때 그거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적어도 그 효력 자체가 유효라는 거는 반사회입니다,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가 아니라는 방증이죠.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으면 무효라고 하겠지. 근데 유효라는 거는
반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럼 만약에 무효예요. 무효면 반사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효 중에는 반사회라서 무효도 있지만 다른 무효도 있죠. 그래서 무효일 때는 그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유효일 때는 반사회가 아님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쪽에 10번. 성공부수 약정이죠. 무슨 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 자, 12번. 무허가 건물 임대차 했어요. 이거 반사회 아닙니다. 유효예요. 유효. 자,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5번 보이세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보이십니까? 여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 3개 여기. 여기는 허위라는 단어. 자, 보시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했다고 돼 있죠? 여기 허위.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동그라미 5번에서 말하는 거, 동그라미 5번에서 말하는 거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민법 제108조. 민법 제108조에서 통정 허위 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건 103조 위반이라서 무효다. 108조 위반이라서 무효다. 108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건 맞지만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냐? 그건 아니라고. 왜 무효라고요? 108조 때문에 무효라는 거죠. 108조 때문에. 반사회는 103조죠. 그것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108조 위반이라서 무효야.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자, 책에 없지만 추가하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110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유효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죠. 결국 이것도. 110조에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의 신탁을 했다. 명의 신탁을 했다. 명의 신탁을 하시면 무효거든요. 근데 왜 무효냐면은 명의 신탁은 특별법에 부실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 신탁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명의 신탁이 무효인 건 103조 위반이라서 무효입니다. 부실법 때문에 무효입니다. 부실법 때문에 무효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 규정들이 다 달라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무효이든 취소가 되는 것이든 어쨌든 이것들은 103조를 근거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특히 명의신탁은요. 여기 명의신탁 요거는 나중에 우리 특별법 들어가면 민사특별법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름만 봐두시고요. 명의신탁과 관련된 거는 제4편 특별법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뤄볼 겁니다. 책이 없죠? 추가하세요. 추가. 3가지 추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5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정, 강박, 명의신탁 3가지는 반사회가 아니다.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것들은. 네, 다른 파트에서 또 만날 거예요. 좋아요. 자,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47페이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에 뭐가 보이죠? 효과입니다. 효과. A가
공무원한테. A가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선생님 허가를 내주시면 자, 이 땅의 개발 허가를 선생님 좀 내주시면은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10억을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은 거지. 뒷돈 챙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거죠. 10억을 주기로 약속했죠. 뭐를 대가로요? 허가 내주는 대가로. 따라서 B는 허가 내줘야 돼? 허가 안 내줘도 돼? 안 내줘도 돼요. 왜요? 무효라서. 그럼 A는 10억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지금 효과입니다. 효과. 자, 효과 첫 번째. 이행전입니다. 이행전.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으로다가 무효다.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안 해도 됩니다. 이행 안 해도 됩니다.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B가 법을 잘 아는 분이었죠.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허가를 내드릴 테니까 10억을 지금 달라고. 그러니까 후불로 받겠다, 선불로 받겠다. 선불로 받겠다는 거지, 선불로. 선불로 해가지고 10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0억을 챙겼어요. 챙겼습니다. 자, 이러면 이행 전이에요, 이행 후예요? 이행 후가 돼, 이러면. 이행 후. 여기서 적용되는 게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B한테 받았어요, 줬어요? 줬죠? 준 사람을 급여자라고 해요. 급여자. 얘는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수익자. 수익자. 이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무효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줘버렸어요. 이행 후죠. 이러면 불법은 급여라는 거지. 이렇게. 10억을 줬더니 B가 허가를 내줘요. B가 도망가버려요. B가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B를 잡아서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허가 안 내줬으니까 10억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10억은 A 거, B 거. B게 되는 거예요. B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한 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 부동산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가급적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려면은 선불로 해야 돼요, 후불로 해야 돼요? 선불로, 후불로? 선불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익자면. 맞아요. 내가 수익자. 내가 요 입장이에요. 선불로 해야 돼, 후불로 해야 돼? 선불로 해야 된다, 선불로. 그럼 내가 급여자 입장이면요? 후불. 급여자 입장이면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안 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참 좋은 거 가르치고 있네, 그죠?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예,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자, 보겠습니다. 47페이지요.
자, 효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무효다. 무효다. 근데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동그라미 2번. 불법 원인급여.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디귿 보세요, 디귿. 103조 위반 법률 행위에 기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뭐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나 돈은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수익자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귀속된다. 네. 좋아요. 예. 예전에 그 학원을 하시는데, 예? 아버지가 학원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너무 중개사 합격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분이 그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덩치도 커요. 문신. 그죠? 무섭잖아요. 예. 그분이 제 아버지한테 대리 시험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너무 합격을 해야 되니까 대리 시험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얼마를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죠? 뭐 억 단위로 준다고. 대리 시험 쳐주면. 예. 그죠? 예.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지. 그죠? 예. 무슨 대가로? 대리 시험을 대가로 해서. 자, 선생님, 대리 시험을 쳐주시면은, 제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대리 시험 쳐주시면은,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10억을.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받고 나서 대리 시험 쳐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받는 입장에서 선불이 좋은 거라, 선불이. 네, 아버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받지 않으시고 그분을 학원에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시라고. 예, 뭐 말이 되는 소리 하시라고. 아니, 왜냐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지금 얼굴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지금. 난 머리가 많은데 지금. 그럼 내가 뭐 시험 치러 갈 때 뭐 삭발하고 가야 되냐고. 말 안 되죠? 당신 대벌이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50페이지 넘어가세요.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좀 점검을 좀 해보죠. 점검을. 네. 첫째 주는 천천히 가야 되니까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여기 보고 있고요. 목적. 여기. 목적 보고 있고요. 목적에서 첫 번째 출제 논점.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점이 언제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률행위 시. 그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자, 판단 시점은 성립이 될 때 그때를 기준으로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시점. 자, 두 번째 분류였습니다. 판례 분류. 판례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판례를 분류하시면요. 반사회적인 것들도 있고 반사회적인 것들도 있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죠. 반사회적인 것들은 우리가 판례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뒷돈을 챙겨준다거나 뭐 허위, 뭐 수사기관에서 뭐 허위로 뭡니까?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대가성이 결부가 돼 있다. 뭐 첩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했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반사회가 아닌 것들이죠. 여기가 주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일단 지금 기본이론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 통정. 또 뭐 있었죠?
강박. 또 뭐 있었죠? 명의신탁, 명의신탁. 반사가 아니죠? 반사 아니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자금을 갖다가 뭐 은닉 한다든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효과는 이행 전과 후가 있었죠. 이행 전과 이행 후. 이행 전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행 안 해도 되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이행 후는요. 불법 어린급여.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맞나요? 예. 알겠어. 쓸게요. 알겠어. 절대적 무효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한 후 불법 어린 급여가 적용된다.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불법 원인 급여. 소유권은 수익자한테 귀속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잡히세요. 세 가지. 판단 시점, 판례 분류, 효과.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불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를요, 폭리행위라고도 해요. 폭리행위. 폭리를 취하는 거죠. 폭리를 취해. 이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니까. 안 타당해요. 자, 104조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으로 걷다 쓰세요. 주관적 요건. 자, 궁박, 경솔, 무경험에다 쓰세요. 주관적 요건. 자, 그 밑에 줄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그러죠. 쓰세요. 객관적 요건. 어쩌고 저쩌고의 요건을 갖추니까 그 효과로서 효력이 뭐가 된다 그러죠, 지금? 무효로 한다. 역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런 거예요. 자, 사례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 때 말씀드렸던 사례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를테면 갑이 뭐 노인이었고 이분이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서 시세가 현재 이 땅이 10억짜리 땅입니다. 근데 갑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10억짜리 땅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갑을 살살 꼬드겨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야 뭐 문제가 없는 거지만 땅값이 지금 10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땅을 뭐 2억에 매수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갑 쪽에서의 10억짜리 땅 요게 갑이 을에게 주기로 한 급부입니다. 급부. 을은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이게 반대급부예요. 그러면 급부하고 반대급부를 비교해 봤을 때 균형 상태다, 불균형 상태다? 불균형하죠. 조금 불균형해요, 현저하게 불균형해요? 현저하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이 말이에요. 불균형이야. 자, 이러면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겁니다. 불공정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 자, 두 번째, 아까 조문에서 봤었죠. 자, 갑을 가리켜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궁박했다. 혹은 경솔했다.
혹은 무경험이었다. 그리고 을을 폭리자라고 하는데요. 폭리자을. 폭리자을 쪽에서는 피해자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했다. 알고 뭐 했다고요? 이용을 했어요. 알기만 했어요? 이용까지 했어요? 이용까지 한 거죠. 아는 게 나빠요? 이용이 나빠요? 이게 나쁜 거죠. 그죠? 이용까지 해야 돼. 이용까지. 이용까지 해먹어야 돼요. 이용까지. 모르고 이용했어? 알고 이용했어? 알고 이용한 거죠. 알고. 이런 걸 폭리의사라고 해요. 폭리의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주관적인 요건을 갖춰요.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공정한 거다, 불공정한 거다. 불공정이 돼요.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104조에서 나와 있듯이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렇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자, 여기 불공정에서는 첫 번째로 요건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효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일종. 그래서 여기서도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746조입니다. 746조. 적용된다고 적용 안 된다고? 적용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책 보죠. 자, 일단 의의부터 보세요. 자, 지금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의의부터 의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다. 판례는 104조 불공정은 103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공정도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다. 그러면 103조가 넓은 거예요? 104조가 넓은 거예요? 103이 넓어? 4가 넓어? 3이 넓은 거죠. 3. 103조가 넓은 개념이고 그 넓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안에 104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관계입니다. 자, 밑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성립요건. 자, 큰 틀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은 객관적 요건이고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주관적 요건 나와 있는데 먼저 객관적 요건을 보면 자, 이거는 급부하고 그리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성립 당시입니다. 자, 요 단락 마지막 줄에 법률 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성립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하고 불공정하고 판단 시점 똑같죠? 반사회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성립 당시. 성립이 될 때 반사회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불공정도 언제를 기준으로? 성립 당시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게 주관적 요건입니다. 자, 급여자 쪽에 군각경솔 무경험입니다. 급여자라는 사람은 넘긴 사람이죠. 피해자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 갑. 그리고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군각경솔 무경험은 3개 다 있어야 돼. 1개만 있으면 돼. 1개만 있으면 됩니다. 1개만. 넘기세요. 자, 표 봅니다. 표. 자, 궁박 보겠습니다. 궁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경제적 궁박이든 정신적 궁박이든 심리적 궁박이든 104조에서 말하는 궁박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이. 자, 내가 밑에 칸 무경험이야, 무경험. 첫 번째 줄.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다. 동그라미. 이어지는 문장.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라고 돼 있죠. 특정 영역에다가 X 치세요. 살살. 특정 영역 보이게 X 치세요. 지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104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무경험입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입니다. 일반적인 무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이죠. 뭐가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다.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자, 만약에 매도인의 대리인 쪽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누가 계약을 했다고요? 대리인 쪽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때 판단을 할 때는 둘째 줄, 경솔과 무경험,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자, 경솔하고, 예? 여기서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그죠? 여기 대리인 기준. 궁박만 누구 기준? 여기 본인 기준. 그래서 불공정에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그 대학교 이름이 경무대예요. 네? 경무대. 솔, 무, 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경무대가 있어요. 경무대가 불공정에는. 앞글자 딴 거죠. 예. 앞글자를 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합격자 모임 갔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교수님 왜 앞글자를 안 따시는 거야? 하면서 따지시더라고 저한테. 술 드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앞글자를 안 땄습니다. 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앞글자 따서 안 돼요, 민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민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수강생을 만났는데 그분은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앞글자 따서 정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충격받았어요. 합격했을까요? 합격 못했으니까 학원에서 만났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거는. 좋아요. 자,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양과로 3번 보세요. 입증 책임. 단락 첫째 줄,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걷다 쓰세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뭐를 갖췄다?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현저하게 불균형이네. 현저하게 불균형. 자,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하여 피해자 쪽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과 같은 이런 주관적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는 거야, 추정이 안 된다는 거야?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니까 입증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추정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주장하는 자한테 있어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폭리자예요? 피해자죠? 피해자. 이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객관적 요건을 입증해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요? 뭐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싹 다.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다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쪽에서. 그래야 불공정으로 처리가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요. 전부 다 입증.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보시면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무효 주장하는 우리 피해자 쪽에서 궁박경솔 무경험을 싹 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증명을 해야 되고요. 자,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에서는 단락에 셋째 줄 보세요. 증여하고 증여 동그라미, 경매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증여하고 경매하고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네, 불공정, 그쵸? 불공정. 104조가 불공정 104조가 여기에는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매매했던 게 아니라 토지를 증여했던 거라면, 증여를 했던 거라면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받는데 그게 불공정이 될 수 있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사례는요, 매매였거든요. 매매를 했던 거죠, 매매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쪽에서 10억짜리 땅을 넘겨주시고, 근데 반대급부로 2억밖에 안 주니까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공정하죠, 그죠? 자, 근데 매매 말고 뭐는요?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할게, 증여를 하기로 하면 할아버지는 땅을 넘겨야 되지만, 땅을 넘기는, 즉 급부는 존재하는 거지만 얘는 대금 지급해야 안 해요? 받는 거니까 대금 지급 안 하죠. 즉 반대 급부가 얼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반대 급부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공정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 근데 뭔 불공정을 논한단 말입니까? 적용 안 된다. 자, 그리고 경매요.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경매는요, 법률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싸게 낙찰받았다고 이거 불공정이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예,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막 공실 나서 막 난리 난 상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막 경매가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공실 난 상가니까 인기가 없는 상가잖아요. 그럼 낙찰돼요, 낙찰이 안 돼요? 낙찰 안 되죠. 그럼 유찰되잖아요. 유찰되죠. 그러면 그 경매가가 떨어져요. 뭐 80%가 확 떨어진다고요. 80%가 떨어지는 게 지금 한 20, 30%가 떨어진다. 1차 유찰, 2차, 3차 계속 유찰돼가지고 지금 거의 반값으로 폭락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받아요. 완전히 인기가 없어. 완전 망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10억짜리였던 시세 상가를 예를 들어 뭐 1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거 불공정이에요? 잘 받으신 거예요? 잘 받으신 거죠? 절차대로 된 거죠? 그걸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 안 돼요. 증여하고 경매는 적용이 안 돼요. 불공정이. 다음 페이지 효과.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둘째 줄 무효이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무효이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행이 된 경우입니다. 폭리행위의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폭리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746조 단서예요. 원래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했을 때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10억짜리 땅을 을한테 넘겼어요. 자, 10억짜리 땅을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넘겼어요? 넘겼다고요. 땅이 을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이행 전이에요? 이행 후예요? 이행 후죠. 땅 얼마짜리라고요? 10억짜리. 그리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얼마를요? 2억을요. 2억을. 이행 후죠. 원래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을하고 갑 중에서 을은 불법을 저질렀어? 불법을 안 저질렀어? 을은 폭리자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을은? 한 거죠. 을이 할아버지의 사정. 궁박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무경험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을이 이용을 했던 거죠. 이게 을이 저지른 폭리. 불법이에요, 불법. 을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따라서 을이 갑한테 넘긴 저 2억 있죠. 저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을이 갑한테 넘겨준 2억은 적법하게 급여한 겁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겁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거예요. 이게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을이 갑한테. 따라서 2억은 불법 원인 급여가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불공정이 밝혀진 다음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할아버지 돌려주세요 빨리. 2억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근데 할아버지가 넘긴 땅. 이거는 할아버지가 불법으로 넘긴 거예요? 쏘가서 넘겨준 거예요? 쏘가서 이용당한 거죠? 이거는 땅은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땅은 할아버지가 땅을 넘겨드렸죠. 이렇게. 할아버지도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불법을 저질렀어요? 할아버지는 당한 거예요? 할아버지 당한 거죠?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지금. 따라서 이 땅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게 돼요.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책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있습니다. 책 다시 보세요. 자, 폭리행위의 피해자. 피해자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불법 원인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불법으로 넘긴 게 아니라 쏘가서 넘겨준 거죠. 쏘가서. 따라서 할아버지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폭리행위자는 이 폭리자 을은 불법 원인에 의해서 급부한 거예요. 불법을 네가 저질러가지고 넘긴 거지.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가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죠? 헷갈리죠? 예. 다시 그렇게 헷갈리니까 여기다 세워. 자, 여기가 할아버지 피해자. 여기가 폭리자. 보여요? 보이죠? 이 끝에 잘 안 보인다 얘기 들었는데. 보이죠? 보이죠? 예.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행 후입니다. 이행 후. 할아버지는
불공정 매매 계약을 해서 뭐를 넘겼어요? 땅을 넘겼어요. 땅을 넘긴 거예요. 10억짜리 땅을 넘겼어. 자, 폭리자 쪽에서는 얼마를 갖다 주고 2억을 갖다 준 거예요. 이행 후죠. 이행 후. 여기서 갑과 을이 둘이서 함께 불법을 저질렀던 게 아니고 갑 쪽에선 당했던 거고 불법은 얘가 저지른 거예요. 얘가 불법을 저질렀죠. 그래서 을이 할아버지한테 넘긴 거 있죠. 2억을 넘긴 거. 2억을 넘긴 요게 불법을 원인으로 준 거야?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게 아니야. 불법을 원인으로 준 거라는 거, 2억을. 그죠? 을이 이렇게 넘긴 거,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가 땅을 넘기셨던 거는 할아버지가 쏘가서 넘긴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용당하신 거죠. 이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넘긴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 이건 불법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폭리자는 불법 원인 급여물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이 밝혀졌을 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고요, 없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리자는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넘겼던 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넘긴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서 할아버지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2억을 드시고 땅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2번에서 말하는 거예요. 2번에서.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오히려 이득을 취한다고요. 피해자는 안 뱉어도 되니까. 나는 2억을 먹을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합니다.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추인이라는 거는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추후에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고. 추후에 인정. 이게 안 돼요. 근데 5번에 전환이라는 단어 보이죠? 5번에 전환. 전환 같은 경우는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추인은 뭐고 전환은 뭡니까? 이건 그쪽 파트 가서 만날 겁니다.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추인은 안 돼요. 근데 뭐는 된다고요? 전환은 된다고요. 전환이 뭔데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예. 자, 요까지 출제 논점 반사회랑 불공정 살펴봤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피세요. OX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피세요. 1번부터. 자, 1번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걸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 서류. 네, 등기 신청 서류다. 1번 틀린 거죠? 1번 X. 등기 신청 서류입니다. 자, 2번입니다.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있어요.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준법률행입니까? 네, 준법률행이에요. 준법률행위 안에서도 무슨 통지죠? 의사의 통지. 네, 맞습니다. 의사 통지입니다. 생각을 통지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최고.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거 지금 동기가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뭐가 됐어요, 지금? 표시가 됐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그럼 무효 맞는 거지. 맞는 말이죠? 4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가를 줘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대가성은 부정한 대가성입니다. 부정한 대가성. 반사회적이에요. 무효예요,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허위에다 동그라미. 이거 뭐라 그랬어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
이거 반사회입니다. 반사회가 아닙니다. 반사회가 아니에요. 틀렸죠. X. 6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아까 전에 추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건 돼요. 맞는 말입니다. 적용될 수도 있다. 불공정이. 자, 7번입니다. 경매에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아요. 또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경매 플러스 증여. 그것도 좀 써놓으세요. 자, 경매뿐만 아니고, 자, 경매뿐만 아니고 증여도. 뭐가 적용 안 된다?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경매하고 증여하고 둘 다 마찬가지예요. 8번서부터는 의사표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해당 파트 하고 풀 테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가만히 들고 있으세요. 계속 파트 맞춰서 풀 테니까.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